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경혈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왜 외우기가 아니고 익히기냐 하면 외운다는 건 어떤 정해져 있는 건데 요거는 임상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경혈 깊이에 대한 감각, 어떤 느낌을 익히는 거를 저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외우기보다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한 방식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혈자리 360개 외우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한글하고 영어를 같이 외우시고 다 하시고 나면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 이걸 다 외우고 나면요. 이번에 혈자리마다 이게 깊이가 다 틀린데 그거를 친숙해지기 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찌르면서 많이들 이제 익숙해지겠지만 처음 할 때는 이 깊이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리고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합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침 깊이에 대해서는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은 피부에 살짝만 자침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40호 침으로 자침을 하시는데 거의 침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굉장히 무섭게 깊이 찌르십니다. 막 투침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데는 깊숙이 찔러서 환자가 지릿지릿한 느낌이 들 정도로 깊이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본 거로는 살짝 찌르신 분과 깊이 찌르신 분이 이 층이 나누어집니다. 환자 층이요. 그런데 양쪽 다 치료 효과는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아직까지 자침 깊이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의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든 거는 중국 침과학 책에 있는 자침 깊이에 대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니까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냥 저는 아이디어를 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침 깊이 외우기를 책마다 다 있는데 요거는 어떤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두면부 위에 그리고 이제 직자하고 사자하는 거 혈자리 그리고 그 주요 혈자리의 깊이 그 다음에 이거는 복부 쪽에 직자하는 것과 사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 동맥 쪽에 또 상지, 하지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 가지고 주요 혈자리들을 깊이를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거를 봤는데 이게 잘 안 익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본거로는 이분은 이 상지 쪽에 주요한 혈자리의 번호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뭐 기본 직자, 딸 직자, 뭐 오빠 직자 이런 식으로 혈자리의 깊이와 그 자침 방향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하지 쪽이고 이런 식으로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셔서 이분은 또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방식 같은데 0.2하고 0.3을 자침하는 혈자리는 아마 3개밖에 없나 봐요. 400, 소료, 상구. 그리고 뭐 천지는 0.2에서 0.4인데 그래서 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천지로 이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드셨어요. 그리고 0.5에서 0.8에 대한 주요 혈자리는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리고 뭐 구미호를 사지 육신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을 만드셨는데 글쎄요 잘 만드셨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면 0.3에서 0.5 자침 깊이 혈자리는 뭐 기본혈 또는 3호 관광, 3호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0.5에서 0.8은 오빠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0.5에서 1촌짜리 1촌 깊이는 딸 이렇게 해놨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0에서 1.2는 이를 자침하는 자리는 아마 4개밖에 없나 봐요. 신수, 비중, 난미,
그다음에 백중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깊이가 1촌에서부터 1.2촌이니까 111을 신과제를 좀 말로 만드셨어요. 이게 언뜻 보면 이미지 같은데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글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글자인데 이거를 이미지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깊이를 색깔로 표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앞에서 봤던 0.5 뭐 0.8을 오빠, 뭐 딸, 뭐 신비한 나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지가 아니고 글자거든요. 글자. 이 글자로 외우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기억법에서는 거의 금기시 되는 거죠. 이미지로 해야지 글자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오빠란 이미지가 있겠죠. 누구나.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혈자리들이 다 오빠라는 게 되게 웃기고 힘든데 그래서 글자는 잘 안 외워져도 이미지는 외워진다. 근데 이 많은 혈자리를 어떻게 이미지를 다 하느냐 그러다가 혹시 색깔도 이미지에 포함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색깔로 대체하면 외워지지 않을까라고 해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혈자리 깊이를 색깔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0.3에서 0.5 자침 깊이라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하고 그리고 0.5에서 0.8 오빠혈은 파란색으로 하고 그리고 0.5에서 1.0 딸 뭐 그거는 이렇게 녹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또 뭐 있었죠? 1에서 1.2 1에서 1.2 여기는 없네요. 1에서 1.2는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제가 한 거는 1에서 1.2가 없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요. 만약에 그걸 꼭 넣으시려면 색깔 하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어떨까 했는데 저는 이것도 이미지의 일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혈자리에다가 색깔을 입힌 거예요. 자, 죽어있는 이런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이 그림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냥 흑백에 특별한 느낌이 없이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칙칙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벽에 걸려있던 그림을 그 당시에 공부한다고 사진을 한번 찍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공부한 적은 없어요. 이거 말고도 스마트폰 같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까 생각했던 색깔 이미지를 여기다 입히면 어떠냐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여기다가 입혀봤어요. 이렇게 입히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가슴 쪽은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이죠. 그럼 여기는 다 기본혈이에요. 깊이 찌르면 안 되는 자리죠. 그리고 여기 배꼽 위아래로 해서 보면 조금 달라져 색깔이 녹색도 있고 고동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그리고 여기 위경이요. 위경은 아래쪽 하면 좀 노란색 계통이 많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되죠. 그리고 손에서도 보면 대체로 손은 빨간색이 많은데 이쪽에 어제라든가 이런 데는 색깔이 좀 다르죠.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다리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혈자리의 깊이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칠했을 때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죽어있던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치 혈자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앞에 이 색깔 넣은 혈자리를 이용해서 제가 몸의 뒷면, 몸의 앞면, 몸의 옆면을 다 완성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흑백으로 된 그 혈자리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컬러풀하고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저는 이 그 혈자리 도를 만드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들면 크게 보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방광경이
동맥이죠. 동맥이 여기까지가 0.5에서 1.0이잖아요. 그리고 방광일선은 이렇게 또 하늘색이니까 0.5에서 0.7이고 방광이선은 다 빨간색이죠. 이렇게 0.3에서 0.5. 전 잘 몰랐어요. 그냥 다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혈자리 하나하나에 대한 자침의 느낌이라든가 공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컬러풀한 혈자리도를 가지고 계시면요. 나중에 임상을 하시거나 또 자침 깊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으세요. 저 혈자리를 잘 익혀두시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익혀두시면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색깔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다 요런데, 그다음에 요런데, 그다음에 배꼽 아래쪽에 요거는 금침혈이고요. 그리고 손에서도 보면은 다 비슷한 색깔인데 이렇게 다른 색깔들이 나오죠.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이런 데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이 등 쪽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두 자리가 잘 나옵니다. 시험에. 왜냐하면 같은 색깔이고 같은 색깔인데 얘만 색깔이 틀리거든요. 저는 아마 제가 시험 볼 때는 이런데 배 쪽에서 이렇게 깊이가 나왔는데 색깔이 다른 게 나왔어요. 다른 데하고.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그림을 다시 완성을 해본다면 저는 저 색깔 넣는 거를 3번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360개 곱하기 한 3번이면 1000개가 넘잖아요. 그거 안으로 다 지쳤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다시 그린다면 약간 다르게 그릴 것 같아요. 이건 가슴 쪽에 여기 중부 운문 자리인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자리잖아요. 이런 거는 이 자침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만들 때 자침 방향을 아예 넣어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만든다면 뭐 이렇게 화살표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 아이디어가 괜찮아서 만들어 보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색깔에다가 방향까지 아예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상 경혈 깊이에 대해서는 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사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외우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사법은 실제로 쓰는 거는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로 쓰는 거를 영수보사법하고 구륙보사 하는 건 많이 봤는데 다른 것들은 꽤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시험에 나오면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제삽, 염전, 영수, 서질, 호흡, 개합, 구류보사. 요게 보법이냐, 이게 사법이냐 이게 많이 나오니까 요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만들었던 그림으로 외우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이상 김성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